그러니까 좋은 화장실은 약간 이렇게 철학적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 화장실이란 뭔가, 도대체 프라이버시란 뭔가, 프라이버시를 만드는 방법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화장실인 거죠. 이런 화장실이 좋은 거죠.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건축가가 디자인한 화장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화장실은 엄청 중요하죠. 인류 사회가 이렇게 많이 도시를 이루면서 살 때에는 화장실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이 문명을 발전시킨 거는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 5,000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교류하고 그 다음에 역할을 분담을 하고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문명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5,000명이 모여 살려면 맨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겠어요? 화장실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됐으면은 화장실이 없이 사방에다가 그냥 자연에다 쌌으면은 전염병 걸려서 다 죽었을 거라고요. 오염돼가지고. 그게 비가 왔을 때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수원을 오염시키면 장티브로사 콜레라 같은 것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모여 살고 위생적으로 살려면 화장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건축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사실 크게 조명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화장실을 디자인할 때 뭐 변기는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새로운 변기를 디자인할 수 없고, 이 화장실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어떤 화장실을 가든지 간에 뭘 제일 많이 보냐 하면은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어디를 바라보게 되어 있느냐, 그걸 제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빛의 컨디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거는 이 화장실이 얼마나 프라이빗하느냐. 일단 세 번째를 보시면은, 저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제일 적응이 안 됐던 게 뭐냐 하면은, 공중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화장실 문이 밑에서부터 한 30cm가 떠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편안히 쌀 수가 없는.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90년대 중국 갔더니 아예 문짝 자체가 없더라고요. 문짝이 없어도 잘 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더 쇼킹했어요. 그거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에 가면 밑에 한 몇 센치 안 떠 있습니다. 긁히지 않을 정도로만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프라이빗해야지 우리는 안심을 하는데, 미국은 무슨 의미지, 뭐 그 안에서 마약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건지,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컨트롤 되는지 되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저는 약간 프라이빗한 걸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 그 공조 설비가 나온 다음부터는 화장실, 우리가 앉아있는 공간이나 이런 데에는 창문이 거의 없잖아요. 화장실은 건물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창가로 접해서 햇빛 들어오고 통풍이 되는 공간은 그 창가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영역은 별로 없게 돼요. 햇빛도 안 드는 공간이 많죠. 근데 그런 공간에다가 주로 화장실을 넣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나 계단이나 화장실 코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리고 거기에 공기 순환은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뷰가 없어요.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게 돼 있죠. 이제 가끔 가다가 그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와우관의 화장실 같이 바깥에 쫙 뷰가 보이는 그런 데 좋아하고요. 혹은 어떤 화장실, 무슨 그 바 같은데, 호텔의 바의 라운지 꼭대기층에 있는 데 가면은 남자 화장실이 보통 소변 보면서 바깥의 경치를 볼 수 있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라보는 창문과 연관된 건데, 이제 빛의 퀄리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피스 공간을 디자인할 때는 이런 럭셔리한 화장실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고요,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도 이런 사무실 공간에서 가장 럭셔리한 그런 화장실은 한국타이어의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화장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보통 깔끔한 화장실 정도였고, 주택을 할 때는 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그 건축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한 게 이제 저 호미했던 정도 화장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위에서 빛이 내려오는 그러한 천창이 있는 화장실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샤워하는 공간이 바깥을 보면서 샤워할 수 있게 한 거,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게 제가 이제 화장실을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볼 것들은 저희 제작진에서 골라온 것들인데, 이 공공화장실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예요. 여러 사람들 불특정 다수가 쓰는 화장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이냐에 따라서 건축가의 그 화장실을 대하는 철학들이 잘 보이는 거죠. 와, 이거 뭐야? 랍스터 화장실이 이게? 랍스터면은 이게 집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가 입구야? 나는 이거 랍스터가 아니고 공룡처럼 보이는데? 아, 자연 환기구야. 절로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아하, 엄청 추운 거 아니야? 이 냄새가 절로 빠진다. 아, 네. 애쓰셨네요. 그냥 이 오렌지색 그 철 가판 같이 두른 거, 그것만 약간 랍스터스럽고, 뭐 굳이 뭘 이렇게까지. 팝업 화장실, 이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네요. 낮에는 사라지고 밤에 지상으로 올라오는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광장처럼 되어 있다가 밤에 올라. 근데 이러면은 실제로 낮에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닌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약간 그 컨셉이 상충되는 게, 밑으로 내린 거는 사람이 많아서 광장을 쓰라고 한 건데 정작 그때는 화장실이 없고, 사람이 없을 때만 화장실이 올라오는 개념인 거잖아요. 아, 세면대는 바깥쪽에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여기 뭐 담배꽁초 중간에 끼워가지고 고장나서 안 되고 유지관리가 안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계속 세워놓는 쪽으로 될 가능성이 많죠. 우리나라에도 저거 있잖아요. 그 높이 조절되는 세면대. 그런 거 보셨나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파이프 라인이 플렉서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딱한 우리가 보는 쇠파이프로 고정되어 있는 것들은 높낮이 조절이 안 될 거니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면은 저는 흥미로운 거가 여기서 배출되는 하수도나 상수도 라인들이 높이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 2점 몇 미터 높이가. 그러니까 그게 플렉서블하게 갈 수 있게 옆에 기계 장치들이 다 서포트가 돼야지만 이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 고민 많이 해서 만든 화장실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치바연의 개방형 화장실, 소 후시모토. 이건 뭐 스마트 글라스로 한 거겠죠? 아니야? 그냥 I see. 그러니까 실제로 프라이버시는 바깥쪽 펜스로 해놓고 정말 자연인으로 돌아가라. 와우. 이건 정말 역시 소 후시모토답네. 쇼킹하네요. 근데 담장이 아슬아슬하게 높아. 근데 재밌죠? 이런 개념의 오리지널은 그 글래스하우스잖아요. 글래스하우스가 몇 에이커 되는 땅에다가 유리로 된 집 하나 딱 만들고 거기서는 화장실은 그나마 벽돌로 해놨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거를 깨고서 화장실을 투명하게 만들고 주변에 담장을 쳤다. 근데 기발한데요? 좀 위험하긴 하지만 저라면 여기서 안 놀 것 같기는 해요. 나라면 주변에 나무라도 몇 그루 심어놨을 것 같은데 와 세네. 갔다가 손만 씻고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좋은 화장실은 약간 이렇게 철학적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게 좋은 화장실뿐만 아니고 좋은 공간은 다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 일상을 우리가 생활하는 건데 결국에는 어떠한 디자인의 공간은 딱 가면은 평소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소프트모토 화장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화장실이란 뭔가, 도대체 프라이버시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프라이버시를 만드는 방법은 뭔가? 일반적으로 벽을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는데 유리벽은 전혀 그게 안 되고 그다음에 바깥쪽에 큰 담장을 치고 그 사이에 유리벽과 담장 사이에 자연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바운더리, 내 공간의 바운더리는 바깥까지 가서 그 담장까지가 되는 거니까 내가 자연에서 볼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생각하게 만드는 화장실인 거죠. 이런 화장실이 좋은 거죠. 깔때기 소변기, 소변과 지프를 결합해 퇴비로 제어. 그 여기다가 오줌을 넣으면은 이 지푸라기가 흡수하는 거예요? 냄새 어마어마하겠는데? 맥주 마시고서 나오는 오줌하고 지푸라기하고 섞여가지고 퇴비가 된다는 거예요. 6개월 지나고 나면은 와, 말 되네. 기발하네. 상당히 개념적이네요. 와, 이거 내가 볼 때는 축제 기간 중에 이거 넘쳐날 것 같은데. 도쿄 공공 화장실 프로젝트. 이게 유일한 제약이 휠체어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켄고쿠마. 이분은 거의 이제 나무로 승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왜 스타벅스, 후쿠오카에 있는 스타벅스 하신 분이잖아요. 뭐든지 다 먹구조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분이죠. 이건 안도다다오. 콘크리트가 아니네요. 이건 안도다다오 사무실에는 신입사원이 한 것 같은데. 여러 켜를 만들고 근데 너무 과하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긴 하네요. 시게루 반. 이게 스마트 글라스를 써가지고 한 거죠. 트랜스페어런트 토일렛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스위치 켜면은 불투명해지는. 그래도 실루엣으로 보이네 좀. 근데 이 아이디어는 워낙 이제 너무 많이 쓰던 거라서 쇼킹하진 않네요. 토요이토의 Three Mushrooms. 휠체어 탄 분이 들어 장애인 화장실 하나, 남녀 화장실 둘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근데 뭐 재료나 유지 관계나 이런 거는 그래도 이 토요이토 이 작품이 되게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 고측창으로 해서 햇빛 들어가게 한 거라든지. 자연 채광을 위해 넣으면 좋은데 문제는 자연 채광은 프라이버시를 없애니까 이거를 뿌연 우윳빛 유리로 해서 빛만 들어가게 하고 그거를 반사돼서 들어갈 수 있게끔 고측창으로 만들어 놓고 또 하나 문제가 그거죠. 여기가 통풍이 잘 되게 하면은 또 겨울에 춥잖아요. 이 공중 화장실의 가장 큰 맹점이 이 문짝 하나로 모든 단열을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공기가 되게 추워요. 난방비, 유지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어느 정도까지 냄새를 빼내면서 유지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적절하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까지 고려된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있었어요. 저도 했었거든요. 그게 이런 공중 화장실 프로젝트는 아니었고요. 제가 참여했던 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화장실을 고쳐주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개 학교 정도를 했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육청의 반대로 디자인이 실현되지는 못했고요. 그 교육청 직원 진짜 지금도 짜증나요. 엄청 싸웠거든요, 저하고. 왜냐면 저희들의 접근은 그런 거잖아요. 건축가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제 고등학교 때 생활을 생각하면서 이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프라이버시가 너무 없잖아요. 특히 남고, 남중 이런 데는 정말 전쟁터잖아요.
이 프라이버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의 뭐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마다 조용히 생각할 공간도 없고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거나 볼일 볼 때도 우린 장난치잖아요. 막 뒤에서 땡기고 막 물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땐 그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화장실만이라도 되게 호텔 같은 느낌이 나고 그런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공들여서 디자인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건은 이제 유지 관리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 화장실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유지 관리 차원에서 보는 시각과 뭐 하여튼 이런 화장실은 하여튼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만뒀어요, 제가. 그럼요. 예. 만약에 설계한 대로만 잘 지어줄 수 있다면은 당연히 하죠. 제가 화장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화장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옷을 제일 많이 벗는 공간이에요, 화장실이. 특히 바지를 내리는 공간. 이게 어디가 그런 데가 있어요. 나의 가장 숨기는 그러한 부분을 내려놓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선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원초적인 모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 중에서 가장 철학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내 몸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 그걸 통해서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게 하나 있고 우리가 싸는 것들, 그런 물질적인 걸로 싸가지고 이 세상에 뭔가를 남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서 하는 행위는 상당히 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바깥에서 봤을 때 뭐 오브제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소푸지모토 그 작품처럼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화장실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들어요.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화장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간인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공간인데요. 그게 벤치와 마찬가지로 공중 화장실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올림픽과 월드컵을 거치면서 화장실 많이 깨끗해진 나라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성숙된 그런 화장실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공간도 화장실은 잘 꾸미셨으면 좋겠어요. 화장실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변기에 오래 앉아 계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짧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되게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그곳을 좀 잘 꾸미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